예,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우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심하신 분입니다. 이명우 선생님은 지금 울룡 역사문화 포럼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주식회사 어바니스트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저서로는 알면 알수록 위대한 우리 과학 기술의 비밀 등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제목은 한민족 정신문화의 원형 천부경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천부경에 대한 기존의 철학적 해석을 모두 배제하고 배달국 시대의 관점에서 천부경을 새롭게 해명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를 선생님께 돌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운용 역사문화 포럼 회장 이명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한민족 정신문화의 원형 천부경의 그 새로운 해석입니다. 천부경의 그 전래경위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대개 이제 이 5가지 이 원본이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데요. 첫 번째로 그 태백일사본이 있습니다. 이 태백일사본은 1911년 개은수 선생이 그 삼성기, 당군세기, 북부여기와 태백일사를 합본해서 환단고기를 편찬했습니다. 이 환단고기가 이립 선생이 1979년에 재출간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환단고기 내에 태백일사의 천부경 81자가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묘양산 석법본이라고 해갖고 1916년에 개은수 선생이 묘양산에 유람하다가 석벽에서 천부경 80자를 발견하고 탁본을 떠서 1917년 그 당근교당에 전하였고, 이 천부경이 당근교 기간지 단탁 창간호에 실려 있습니다. 1921년에 발간된 건데, 이 단탁 창간호에는 개연수 선생이 이 천부경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쓴 개연수 기서가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부경 81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연수 선생이 2번 나오는데, 그러면 1911년에 그 태백일사에 천부경 81자가 있다고 했는데, 또 1916년에 개연수 선생이 또 묘양산을 발견했다는 건 좀 모순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3년 전에 그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니라는 그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1909년도에 이 이기 선생이 직접 그렇게 감수한 천부경을 발굴해 갖고 그 논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1909년도 환단고기에는 그 태백일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논문에다가 아마도 개은수 선생은 그 이 환단고기에 태백일사 없이 이렇게 그 발간을 했다가 1916년에 이 묘양산을 발굴한 다음에 다시 또 태백일사를 집어넣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최고은 선생의 사적본이 있는데, 이게 1926년에 최초원의 후손인 최국슬이 이 최문창 후 전집이라는 이 책을 발간하면서 거기에 이제 고은 선생 사적본 편에 천부경 설명과 함께 81자 천부경이 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태백일사본하고 최웅 사적본이 한문이 약간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 농원유집본이 있는데, 민안부 선생이라고 조선 중기 때 학자인데, 이분의 문헌에 천부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문중 인사인 민흥규 씨가 해방 후에 이제 송우수 박사가 처음으로 보여줬고, 이 민 씨가 이 사실을 그 2000년도 뉴스피플이라는데 칼럼으로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경은 그 일반 한자가 아니고 각골문이어서 굉장히 진위 연료가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각골문은 1980년대에 중국에서 처음 청나라 말기 때 발견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
조선시대의 이 각골문을 알았겠느냐 이래갖고 아직 학계에서는 이 진위 문제를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사정 비문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조선시대 말에 그 대유학자 노사 기정진 씨의 이제 가문으로 전해내려온 천부경입니다. 이걸 이제 그 해독을 못하고 그 제자 이승학 씨한테 전해줬는데 제자 이승학 씨도 해독을 못하고 다시 그 제자 김영탁 씨한테 전해주었습니다. 김영탁 씨가 1957년에 단군 철학 서기에 이 천부경을 게재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천부경 80화 중에서 이 석상극의 한자가 좀 다르고 묘연의 그 한자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그 천부경의 81자가 전해 내려왔는데 주로 이제 태백일사본에 있는 81자를 그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 이 81자를 보면은 6줄로 해서 일렬로 전부 다 한문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한문이 이제 띄어쓰기를 한다 그러면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시무시를 일시무시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를 갖다가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천부경 81자는 그 논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보통 그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일종무종일로 이렇게 끝을 맺는 걸로 띄어쓰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천부경 해석을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해석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쓰신 분이 1920년도에 전병훈 선생이 이 중국의 만주에 가서 그 정신토락 통편을 편찬을 하다가 그 1920년 그때 저 당군교에서 그 천부경 8자를 갖다 입수해 갖고 그걸 해석하고 나서 질 앞에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전병훈 선생은 이 80자 띄어쓰기가 아주 좀 특이합니다. 보통 일시무시 일 이렇게 하는데 일시무시 또 일석삼 극진본 극무진 본 천일일 보통 본을 안 붙이고 천일일 지일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해석을 했고요. 띄어쓰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도 아주 좀 특이합니다. 인중천지일 종 무종일. 그래서 이 해석을 보면요. 전병훈 씨는 도학을 많이 연구하신 분인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항로학의 기화론이라든가 주역의 그 수리론 또 주도니의 태국도설 하도 낙서 또 음양오행론 이 내단학의 진화 진수론 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국의 모화사상에 굉장히 치우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석한 거를 보면요, 일시무시는 이 천지는 허무한 가운데 생기고 처음은 단지 혼돈의 일기였다. 공허하고 광막하여 아무 조짐도 볼 수 없으므로 무시라 한다. 무시는 무구이면서 태극이다. 태극이 동하면 양을 생하고 정하면 의미되어 천지가 처음 성립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 태국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일석삼도 태극의 일은 이미 천일을 낳아 삼을 나누어진다. 이거 일반인들 이 말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할 겁니다. 천일을 낳아서 삼을 낳는다. 그리고 특별히 또 설명도 없어요. 하도경에서 일을 삼을 포함한다는 이치이다. 하도경이 어떤 건지 모르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삼은 천지인으로 이르러 만물을 생성한다. 고로 노자 또한 일은 삼을 낳고 삼은 만물을 낳는다고 말했다. 대부분 이 무종일도 마찬가지지만 무종일을 하면 수레가 모이는 시기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 자축이 모이는 시기가 오면 다시 행동이 시작되니 무종이 된다. 이 수레가 모이는 시기 여러분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자축인 문인식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해석을 알아듣기가 무척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에 그 한 9편의 그 천부경 해석한 걸 실어놨는데요. 그 중에 이제 3편만 이제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것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천부경관 당군사라고 1980년대 이 착자가 있는데 이 저자는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천부경을 당군색이나 태백일사에 있는 천부의 개념과 삼일신고의 내용을 인용 삼신일체로 사상으로 해석하였고 일시무실은 원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천부경은 첫 구절부터 해석의 시도를 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해석은 인간 탄생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잔뜩 쓰고 있습니다. 저 삼일체 이런 걸로 해석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보시면 일시무시일 이거 해석하자는 이유는 앞에 설명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석삼 그 무진본 일은 보는 무진을 한 것으로서 상국은 나누어지지 않고 진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인다. 알똥말똥합니다 이게요. 천일일 지일리 일이삼 한 인물의 출생 과정에서 부모가 화합하여 아이서다. 이 수정론 형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다른 얘기로 또 이렇게 생명체 이론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보면은 이 명인 중 천지일 명인이 진심으로 하늘과 땅의 본체를 꿰뚫어보고 천진의 일체의 진리를 적중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못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정무정일 천신이 인물되기 위해서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내고 이제 막 출생하려고 하는 순간에 처해 있으니 그는 뱃속 생활에 한 생을 마친 셈이다. 이거 처음에 서두 얘기하고 전혀 다른 데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천부경의 신비라는 2019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뭐 이 책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천부경이 한자와 한글의 체계를 만드는 원형이라 고대 한자와 한글의 상성 모양과 의미를 알아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천부경은 한자와 한글이 설계도로서 천부경은 이론서 뜻을 말하고 한자의 의미를 담은 그릇 모양, 한글은 말소리 구분하면서 이 셋이 천지인 관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해석은 일시무시일 이 세상에 생명 하나가 태어나면 그 생명을 구성하는 많은 생명들이 함께 태어나면 유기적이며 공동문명체다. 석상극 무진번 하나 속에 많은 생명체들이 섞여 있는데 이들은 3. 천지인을 분류하시며 3. 천지인을 무수히 나눠 가다 보면 본바탕에 이르게 된다. 이게 여기 본신본 태양 악명인 중천일 1과 5와 6이 10으로 나누는 두 세계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참 저도 이거 다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1과 5와 6과 10을 나누는 두 세계가 있는데 각각 태양과 마음이 근본이다. 태양은 우주적 차원이고 마음은 물질적 차원을 의미한다. 나와 태양이 하나가 됐을 때 나를 중심으로 하늘, 땅, 셋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일종무정일 하나가 맞지만 하나를 구성하는 많은 것들이 마치는 그런 하나다. 마침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이 천부경 관련된 논문과 책을 한 30여 편을 이제 읽어봤는데요. 이게 전부 다 그 해석이 다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코끼리 각자 다리 하나씩 만져갖고 모양이 다르니까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이쪽 만진 사람 코끼리는 저렇게 생겼다.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이 이 환웅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 6,000년 전에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신석기 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약 12,000년에서 5,000년 전에 극동 지역의 한반도, 만주, 연해주 일대에 극동 최초의 농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약 5,000년 전에는 한강, 대동강, 중국 이 바람은 이 요하 유역을 포함하는 배달국과 고조선에
독립적인 문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뭐 이 역사학에서 다 많이 연구 논문을 발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은 이 동아시아 극동에는 당시 이제 겨울에 아주 얼어붙은 동토의 북방 한계선 접근해 있으면서 이 혹한의 환경 투쟁에서 독특한 생활 양식 및 언어와 그리고 신앙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달국과 단군조선에는 환웅천황과 단군 또는 이제 부족장과 제사장 또 이 돌을 닦는 선인들이 수행으로 깨닫는 선도 문화가 있었던 거로 저는 이제 추측합니다. 그 근거는요. 여기 이 5천 년 전 홍산 문화가 있는데 그 우아랑 유적지에 발굴된 그 남녀 신상 수행 대상이 이 유물로 그 우아랑 그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결과부자하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수행하는 형태의 이 부조상들이 이렇게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 년 전에 선도 문화, 그러니까 수행 문화가 있었구나 하는 걸 이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홍산 문화 우아랑 유적지는 그 단군조선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배달국가 단군조선의 문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우아랑 제천당과 그 묘지를 보면요, 그 천제단은 이 원형으로 돼서 이렇게 3단이 쌓여져 있고, 그다음에 적석청 그 묘지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원형으로 나타나는 게 그 당시부터 이 천지인 사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데, 우리가 태백산 천제단에 가도 저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개념은 원이고 땅의 개념은 사각형이라는 게 아마 5천 년 전에도 이렇게 형성됐던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천부경이 만들어진 배경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에 와서 그 6천 년 전의 상황을 다 생각을 안 하고 그 후 2,000년, 3,000년 후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 도덕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석한다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천부경이 만들어진 그 당시를 보면요, 6,000년 전엔 아마도 한웅천왕 시기에 천왕이 제정일치의 통치자로서 그 여신과 남신을 거느리고 제사장 역할을 했을 거고 또 천재를 주관했을 겁니다. 그리고 배달국가 단군조선의 수행 문화가 형성되어 깨달음을 얻은 이 성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성인이라면 예를 들면 뭐 석가모니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런 이 종교적인 성인이 있었을 걸로 보고, 그들이 이 명상을 통해서 우주 생성과 자연의 순환 이치를 간단 명료한 천부경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교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부경을 해석하는 기준을 그 6천년 당시에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갖고 했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기존에 다 해석한 분들이 전부 다 원방각 이론, 태극과 삼태국 이론, 음행오행론, 삼일신고, 도덕경, 주역, 수리학 또는 뭐 생명공학이라든가 물리학 등 이런 걸 다 동원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그 천부경 만들 당시보다 무려 2,000년 내지 3,000년 후에 만들어진 그 학설인들입니다. 이거 갖고 지금 해석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특히나 이 한웅천왕이나 단군이 천부경을 백성들한테 이렇게 교화하기 위해서 설했다고 이렇게 한당곡이나 여러 책자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백성들은 겨우 저 농사짓는 농부들이고 수렵하는 수렵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뭘 태국 이론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음양오행론이니 뭐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어야 했을 걸로 보고 그래야 알아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제 보지 않고 이 천부경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석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웅천왕 당시의 환경과 시대의 상황에 맞는 수행 방법을 고려해서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는 제가 그 일시 무시 이거는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자연히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무시, 일석삼국, 무진본, 천일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를 쭉 하고 마지막에도 저기 일정무정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89, 운삼사, 성환오칠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 81자 중에서 일이 이제 13개나 들었는데 일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옥편을 이제 많이 찾았는데 이 옥편 중에서 가장 그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이 단국대학교 동방학연구소에서 나오는 한안 대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께가 요만한 두께로 14권이 되어 있는 그 옥편이 있어요. 거기에 일의 해석이 한 2장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읽어보니까 물론 이제 수 하나 첫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전체 만물의 본인 도에서 파생된 원시 혼돈한 기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또 일의 철학적 용어를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중국 고대 사상가들이 우주 만물의 원시 상태를 일컬어 사용했음을 따라서 이건 제가 정의한 겁니다. 자연이란 존재하고 첫째로 이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란 존재라고 제가 이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일관성 있게 자연이란 존재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문과 숫자는 논문에 상세하게 근거 있는 걸 다 찾아서 거기에 이제 써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천부경을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일시무시 이거는 우주 만물의 원시 상태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시작하였다. 일석삼 무진본 그리고 원시 상태가 하늘의 기와 땅의 기를 갈라지며 원시 상태가 모두 없어졌을 때 이게 이제 원시 상태가 다 차서 없어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일일, 지일리, 인이삼 여기서 일은 아까 자연의 존재로 보고 또 첫째로 봤습니다. 이는 둘로 이제 갈라진다는 얘기인데 천일일, 지일리, 인이삼은 자연이란 존재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졌고 땅은 자연이란 존재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졌으며 사람과 동식물은 자연이란 존재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졌다. 일적십곡 무게화삼 자연이란 존재가 스스로 쌓여서 완전히 커지고 공간이 다 차서 없어질 때 천기와 지기를 합하여 만물이 생성하는 화기가 다른 물질로 변한다. 이 옥편에 보면은 삼을 화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이 천기와 지기를 합하여 만물을 생성하는 화기 이렇게 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요. 이제 천기와 지기 합쳐서 이제 화기로 변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이 이는 두 번도 되지만 갈라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뭉쳐진 화기에서 낮과 밤으로 갈라지고 이게 이제 음양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땅도 뭉쳐진 화기에서 육지와 바다로 갈라지고 사람도 뭉쳐진 화기에서 남녀가 되었다. 대삼합 육생칠 화기가 더 커지고 합쳐지면은 육이 음입니다. 음이 되고 이로써 칠이 양이 생긴다. 팔구 운삼자 성환오칠 이 팔이라는 것은 옥편에 보면 나눠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구는 합쳐졌다는 뜻으로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나눠졌다 다시 합쳐서 사방에 화기가 돌면은 삼이 이제 화기니까요. 그 사는 사방입니다. 화기가 돌면은 이 오가 이제 돌면서 생긴다. 오가 뭐냐? 이거는 금목, 수목, 화토, 오행과 우주, 하늘, 땅 그리고 천지인을 전부 다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순환하여 자연의 형태가 완성된다. 일무형 만행만나 용면불병동 자연이란 존재가 만든 흐름의 신묘함이 수만 번 왕래하여도 그 작용이 처음부터 근본 움직임이 변하지 않는다. 본신본 본태양명 처음부터 사람의 의식에는 본래 하늘과 땅에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태양을
높이 우러러보며 숭배하였다. 인중천지일, 그리고 사람이 자연이란 존재 속에서 하늘과 땅의 중심에 있어 왔다고 생각했다. 일정무종일, 자연이란 존재가 하는 일이 끝마쳤다 하여도 자연이란 존재와 자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긴 게 뭐냐면 태초에 자연이란 존재가 무엇이고 우주 만물의 창조가는 뭔가, 음령이 생산되는 원리와 자연현상의 완성은 어떻게 됐나, 변하지 않은 운행과 자연이란 존재의 영속성이 있는가, 또 태양 숭배하고 인간 중심 사상, 이게 가장 궁금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주 만물의 생성에 대한 원리,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하늘과 땅의 중심에 있다는 심오한 철학이 내재해 있는 이 천부경이 전해져서 그다음에 이 수천 년 후에 우리 고유 사상인 천진과 삼신 사상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천부경이 쭉 내려와서 중국 복해에게 전해져 갖고 하도와 역의 8궤, 우의 낙서를 만드는 데도 영향을 주었고, 더 나아가 남성 때 주의가 만든 주역에 기초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렇게 천부경을 해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